네, 안녕하세요. 금융연구원 이시연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발표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소개해 주신 제목은 조금 다른데, 제가 원래 요청받은 내용은 이제 제가 연초에 이제 작성했던 이제 ESG 투자 현황 점검하고, 그리고 이제 건전한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이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하는가를 정리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그걸 이제 요약하고 제가 나름 이제 업데이트한 내용인데, 가능한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게 투자 현황은 사실 뭐 앞에 발제자분들께서 이제 좀 중복적으로 말씀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짧게 넘어가겠는데, 일단 ESG에 대한 고려가 급속히 확산된 부분은 모두 잘 알고 계시고, 특히 이제 사회 전체 편익을 높이는 어떤 파지티브한 외부성 외에도 기업 자체적으로도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투자 요인들이 더 강화되고 있고, 가장 큰 이제 변화의 시기는 15년 이후라고 볼 수 있겠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COP21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획기적인 변화를 더 이제 확대시킨 계기였고, 아까 이제 이사장님도 언급하신 것처럼 블랙락 같은 이제 대형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투자 의사결정에도 ESG를 굉장히 비중 있게 반영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으면서 확산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ESG 투자 인프라가 사실은 굉장히 아직 취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워싱 가능성도 아직까지 매우 높은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 의사 결정이 왜곡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의 어떤 건전한 투자 유인이랄까요? 그게 이제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저희가 짚고 계속 보완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야 사실은 이 투자 생태계가 계속 커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이미 인지하고 계신 문제들인데, ESG 관련 개념, 평가 같은 게 이제 불확실한 문제, 불투명한 문제, 그리고 ESG 평가를 하려면 사실 가장 베이스가 이제 이 기업 관련 ESG 정보인데, 이것들이 부족하고 정확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이제 한계들이 지금 아직까지 크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ESG 금융 생태계를 보면 이제 그 OECD에서 작년에 나온 자료를 보면은 요걸 좀 이제 도식화를 해놨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발행자, 그리고 평가 제공하는 기관, 지수 생산자, 자산운용사, 기관 투자자, 그리고 최종 일반 투자자를 포함한 투자자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공시 관련된 내용들을 결정하는 공시 기관, 그리고 모니터링 역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규정 및 요건을 정하는 기관, 그리고 OECD나 유엔 같이 이제 그 책임 투자 행위나 사회적 가치 관련 가이드라인을 주는 국제기구, 이런 것들이 다 전반적인 이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이해 관계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ESG 요소는 금융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이제 자산군들의 적용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이제 2019년에 IMF에서 나온 자료에서 이제 표를 가져와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한 건데, 다양한 주식, 채권, 은행의 여신, 그리고 대체투자군까지 다 이제 커버하는 그 다양한 자산군의 ESG 요소를 적용 가능합니다. 사례들이 있고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스타일상으로도 이제 스크리닝은 이제 반대할 만한 행위를 하는 특정 기업을 배제하거나 아니면 골라서 투자하거나 이런 것들이고, ESG 리밸런싱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최적화한다던가, 그리고 ESG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서 광범위한 또는 특정 익스포저를 늘린다던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비재무적인 성과를 목표로 해가지고 임팩트 스타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도 다양하게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ESG 관련된 책임 투자 관련해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수치가, 저희가 이제 UN PRI에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참여를 하느냐, 이 부분인데요.
지금 서명 기관이 올해 3월 기준으로 뽑아보면 한 4,000개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 중에 3,400 정도가 투자기관에 해당하고 그 중에 한 600여 개가 자산운용사고요. 그래서 이 그 자산운용 규모가 121조 달러인데 사실 이 121조 달러 전체가 다 책임투자 대상 자산은 아니고요. 여기 가입한 애들이 갖고 있는 이제 자산운용 규모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들이 여기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글로벌한 영향력은 저희가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ESG 통합 전략에 대해서도 다른 발제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에는 이제 배제하는 기업 투자 대상을 골라내는 네거티브 스크리닝이 더 많았는데 최근에는 통합 전략 비중이 높습니다. 이 지금 책임 투자를 수행하고 있는 이제 투자 기관들을 보면은. 그리고 글로벌 펀드 규모도 앞에 발제자들하고 내용이 많이 겹칠 수 있는데, 일단 2021년 2분기 기준으로 2.6조 달러라는 이제 수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는 좀 차이가 있는데 역시 유럽 지역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유럽은 액티브 펀드 비중이 높은데 미국에서는 ETF를 중심으로 ESG 펀드가 활성화되어 있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채권은 아까 채권도 많이 말씀하셔서 이제 작년 상반기에는 조금 팬데믹 영향으로 감소했다가 3분기 이후에 성장세가 회복됐고, 특히 이제 녹색 채권 같은 인증된 채권들 성장세가 좋은데 작년 초에 보면은 글로벌 누적 발행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이제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채권도 이제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작년에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 국내 상황을 보면은 국내 앞에서도 얘기 약간 됐을 수 있는데, 저희도 이제 설정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예를 들어서 SRI 펀드로 분류되는 그 펀드들의 설정액이 최근에 아주 급격히 늘어나는데, 이거는 조금 이제 몇 개 최근에 대형 펀드 설정된 것들의 영향은 있지만 어쨌든 꾸준히 늘어나고 수익률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권은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비슷한 건데,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좀 사회적 채권 그리고 정책금융 쪽에서 하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이제 그 종목 수라던가 규모 이런 거가 이제 사회적 채권이 비중이 높았는데, 최근엔 녹색 채권 성장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발행 기관 수도 이제는 녹색 채권 발행 기관 숫자로 보면 사실은 더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되고 이제 연기금들이 사회 책임 투자를 늘리면서 이제 이거의 영향력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아까 그 운용 규모 대비 퍼센티지는 적다곤 하셨지만 일단은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국민연금이 이제 책임 투자 적용을 하고 있는 금액이 93조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운용하는 그 규모 중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투자 관련 이슈인데요. 지금 앞에는 이제 간단히 현황을 말씀드린 거고, 이제 투자 관련해서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될 점이 뭐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앞에서 이제 김영수 팀장님도 발제를 해주셨지만 평가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 사실 평가 요소라는 게 ESG 요소는 재무적인 요소와 달리 굉장히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평가 대상 기업에 대해서 ESG 정보가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공개되는 정보, 수집 가능한 정보들이, 그리고 어떤 평가 요소가 정말 유의한 건지 거기에 대한 검증도 아직 불충분한 상태고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고, 그리고 평가 체계의 투명성도 어떤 기관은 평가 체계를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만 어떤 기관은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투명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요. 일관성이 없게.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사실은 이제 투자자들한테 굉장한 노이즈를 줄 수 있다는 걸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OECD 보고서에서 지금 이제 주요 평가 기관 3개를 가지고 이제 S&P 500에 대해서 지금 이제 평가 그 결과를 이렇게 쫙 플롯을 해보니까 서로 관계가 하나도 찾아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상관성이 그러니까 어디로 이렇게 좀 모여지는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 신용 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업별로 대표적인 기업들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3대 기관의 그 평가 결과를 찍어보면 거의 이렇게 하나로 모이는데, ESG 평가는 5개 이제 평가 기관의 결과를 갖다가 찍어보니까 막 중구난방으로 지금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수렴되지 않고 일관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도 어디에 평가를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굉장히 불확실하고 혼돈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아직은. 그래서 그 IMF나 OECD 보고서에서도 이제 그 ESG 투자자가 겪을 수 있는 장애,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기업 공시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일관성이 낮고, 특히 환경 사회 측면의 공시가 부족하다. 그리고 ESG 등급을 제공하는 주체들의 방법론이 굉장히 불투명하고 어떤 정보가 유의한지 그런 거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리고 평가 제공자 간의 일관성이 낮고, 또 투자자들의 그 기업 가치에 대한 인식이랑 그리고 ESG 등급이 주는 정보 간의 상관관계가 낮다. 또 그린워싱으로 인한 이제 평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고, 투자 펀드 분류 간의 일관성도 부재하다. 그리고 ESG 효과를 측정하려고 할래도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 OECD도 뭐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공시체계의 어떤 연관성과 일관성 확보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고, 그리고 평가할 때 주관적 요소가 불투명한 문제 있고, 그다음에 뭐 중요성과 성과의 연계 개선, 뭐 시장 편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그 지속 가능 금융 목표랑 ESG 상품이라고 내놓은 거 간에 이게 둘이 잘 맞아 떨어지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자체적으로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본 건데, 앞에서도 얘기된 거지만 이제 그 ESG 그린워싱 문제는 지금 ESG 관련 정의 분류, 뭐 예를 들면은 그 환경부가 만들고 있는 K 텍소노미, 녹색 분류 체계, 이런 것들도 사실 아직 완전히 확립되지가 않은 상태거든요. 근데 뭐 친 ESG다, 녹색 상품이다라고 이제 명칭된 상품들이 그 실제 포트폴리오 운용이 실제 정말 여기에 적합하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투자자들을 호도하거나 기만하고 있는지, 이런 위험들이 있고, 그리고 수익률도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사실 구성을 쪼개보면 이게 뭐 기술주, 대형주가 결국 또 ESG주라고 돼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ESG를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해서 사실 투자를 들어가기 어려운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뭐 예를 들어 ESG 점수가 좋은데 안을 들여다보면은 뭐 친환경 상품을 뭐 생산하는 기업인데 근데 뭐 가버넌스는 정말 엉망이다, 뭐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가중치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쿡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ESG 요소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게 좀 장기적으로 영향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외부성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내부화해서 평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아직은 조금 평가가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이제 환경 요소 영향력은 올나나 같이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쭉 가거나, 아니면 뭐 완전히 급작스럽게 광범위하게 어떤 이제 뭐 홍수라든지 대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린스완이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재무적인 어떤 그 굉장히 극단적인 이벤트로 인해서 그런 피해가 발생하는 블랙스완보다 훨씬 이게 더 그 영향력을 예측하기 어렵다 해가지고 그린스완이라는 말도 붙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 지금 요새는 이제 그 ESG를 잘하면 재무적 성과하고도 연결된다라는 연구들을 많이 수행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은 좀 논의 중이고, 그리고 또한 이 주주 자본주의가 아직까지 이제 팽배한 이런 기업 문화 내에서 사실 주주들이 예를 들어 재무적 성과를 희생하는 비재무적 성과 목표를 따르는 의사 결정에 동의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뭐 유니레버 같은 이제 좋은 예시도 있지만 단원같이 재무적 성과가 나쁘면서 아무리 좋은 ESG를 추구하더라도 경영자가 축출되는 그런 이제 사례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OECD 연구에 보면은 ESG 투자 성과를 분석해 봤더니 사실 ESG 점수가 높다고 해서 투자 성과를
결과를 우리가 좋다고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것이 주는 시사점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이제 앞에 그 문제점들을 지적했던 뭐 OECD나 IMF의 이제 연구에서는 이제 투명성 그리고 국제적인 일관성 및 비교 가능성 확보가 필요하고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고요. IMF 같은 경우에는 이제 ESG 관련 투자 용어, 상품 정의 표준화, 그리고 ESG를 무엇이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지 시장이 발전될 수 있다. 그리고 그린워싱 문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린워싱 문제도 해결되고 평판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관성 있는 ESG 보고 공시를 통해서 데이터를 획득하고, 그리고 투자자들이 어떤 게 중요한지 평가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건전한 투자 지배구조 내에서 ESG 요소의 역할을 명확화해가지고 일부 투자자들 내부의 성과냄에 관련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두 번째 거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그 워싱 위험이 한동안 계속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투자 상품에 우리는 이 ESG를 어떻게 반영했다라는 걸 이제 투자자들한테 명확히 해줘야 사실은 지금 이제 워싱 위험이 낮아지고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요인도 계속 건전하게 유지를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이제 투자업계도 관련 뭐 지배 구조, 그리고 투자업자의 스튜어드십, 수타적 책임 원칙을 정립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운영이나 성과 광고, 마케팅, 뭐 컴플라이언스가 이에 맞는지를 이제 보는 그 감독 당국의 모니터링 역할도 강화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ESG 평가 인프라 확대와 평가 투명성 확보가 가장 우선인데, 위로 다시 돌아가서 일단 지금 평가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업들의 그 비재무적 정보를 이제 공시하는 의무를 주거나 표준을 개선하는 데는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이 확대되고 정착되기 이전까지는 사실은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ESG 평가를 하는 기관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뭐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는지, 뭐 변수가 유의하다는 거 어떻게 검증하는지, 뭐 가중치는 어떻게 주는지, 이런 것들을 뭐 기관 투자자나 자산운용사 일반 투자자들이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일단 투자자들은 거기에 얘네는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이 등급을 줬거나,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렇게 평가를 했다면은 이런 투자는 할만하겠다, 이런 이제 알고 인폼드 디시전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어떤 표준이 확실히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차라리 다양화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파악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평가 절차의 투명성을 확실히 확보해주고, 그래서 그러려면은 당국에서 평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도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긴 얘기는 아닌데, 일단 이제 뭐 자금 공급의 우선 순위라던가 그 사회 전체적으로 투자 효율성 문제라던가 뭐 효과적인 수단은 무엇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목표 정립을 위한 논의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ESG 투자 생태계를 제대로 만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민간은 어떤 역할을 할 거고, 공공은 어떤 역할을 할 거고, 정책금융 쪽에서는 어떤 아레나를 맡고, 민간 쪽에서는 어떤 아레나를 맡고,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람직한 자금 흐름 목표를 어떻게 정할 건지,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기후 대응이라든가 녹색 관련해서는 사실은 전환 과정에서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하고 그런 변화를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이제 부가가치 창출을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중요하고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효과적으로 투자 자금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부여하고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